네, 이번 시간은 제3편 생명보험의 우리 주요 생명보험 상품인데요. 생명보험 상품들이 쭉 나열이 되다 보니까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출제도 많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 잘 챙겨두시고 암기하셔야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1, 2로 나누어서 살펴볼 거고요.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우리 주요 생명보험 상품 1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하실 것은 이제 종신보험인데요. 생명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망할 때까지 그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은 종신보험, 보장 기간이 평생인 거고요. 여러 가지 특약을 가지고 다양한 보장들을 맞춤형으로 할 수 있지만 기본 보장은 사망을 보장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언제 어떠한 경우에 사망하더라도, 심지어 자살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이 되는 일반 사망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유가족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유가족의 경제적인 곤궁을 해결해주는 생활보장형 상품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냐면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이걸 우리가 정기보험이라고 합니다. 종신보험은 보험기간 없이 사망 시까지고요. 사망을 보장하는 모든 보험 상품은 종신보험이다. 아니죠. 정기보험도 있고 다른 보험도 있고 종신까지, 사망 시까지 보장하는 것만 우리가 종신보험이라고 하고요. 밑에 보면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약을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망, 특히나 사망을 했을 때 유가족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인 곤궁을 해결해주는 그런 상품이다라는 것이고,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보다 생존 시 지급받을 보험금이 더 크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축성 보험이다, 이 얘기죠.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생존 시에 받을 만기 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는 무조건 같거나 작아야 되는 것이죠. 자, 특징을 보시면 소득 수준이나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춤형 상품으로 할 수 있고요. 다양한 특약을 부과를 해서 하나의 보험을 가지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종합 보장형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특약들을 조합하면 만들 수 있는 특징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대표적인 사망보험으로 특약을 추가해서 설계하는 것은 제한된다? 아니요. 오히려 특약을 활용해서 종합 보장형 설계가 가능하고,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이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100만 원 한도대로 세액공제는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우리 교육보험과 어린이보험을 보면 차이점이, 교육보험은 부모가 생존했을 때 또는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제분들이 원활하게 교육을 받기 위한, 그래서 자녀의 교육자금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보험이라고 한다면, 어린이보험은 교육자금보다는 상해, 질병, 물론 사망은 보장하지 않지만 상해나 질병과 같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육보험 같은 경우는 자녀의 교육자금 보장이 주 목적이고요. 부모가 생존했을 때는 교육자금을 지급하고, 부모가 만약에 사망하시게 되면 교육자금을 누가 줄 수가 없으니까 교육자금과 양육자금을 같이 지급하는, 요것이 이제 주 목적이고요. 종신보험이 활성화가 되고 학자금을 지급하는 어린이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최근에는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 두 번째 거, 요게 이제 교육보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각종 질병과 상해 등을 중점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거는 교육보험이 아니고 밑에 있는 어린이보험이고요. 부모의 생존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생존 시에도 교육자금은 지급을 하고요. 변액형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요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교육보험은 변액 교육보험으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같이 챙겨두시고. 자, 어린이보험인데요. 어린이보험은 교육자금이 아니고 어린이의 질병과 상해를 중점적으로 보장합니다. 다만 사망은 보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경제적인 독립 이전에 만약에 부모가 사망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학자금, 양육비를 똑같이 위에 교육보험처럼 지원을 하지만 이거는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고, 생존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해, 질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맨 밑에 보시면 만 15세 미만 사망 시에
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사망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아요. 사망보험금 아니고요. 해지 환급금도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준비금과 납입보험료 중에 큰 거로 지급하고 끝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보험과 어린이보험을 비교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교육자금은 교육보험, 상해 질병은 어린이보험, 어린이보험도 사망은 보장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유니버셜 보험은 유니버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의 가장 큰 문제인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 그리고 자유로운 중도 인출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건데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중도 인출 같은 걸 할 수 있는 요 기능을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하고 그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합니다.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상품이고요. 이건 특별 계정으로 운영할 수도 있죠.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특별 계정으로 운영도 가능하고요. 기본보험금에서 공시 이율을 적용해서 추가적으로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역시 이제 우리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일반적인 상품하고 동일한 개념이고 독자적인 상품, 그래서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그 상품보다는 그 기능,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보험 상품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종신보험에도 유니버셜 기능을 붙여서 유니버셜 종신보험 또는 변액보험에서 유니버셜 변액보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시험에서는 일반 계정에서 운영할 수 없다? 아니요. 일반 계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변액보험으로 개발할 수 없다? 개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부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애인 보험이 있는데요. 장애인 보험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신체적 장애는 해당이 되지만 정신적 장애는 해당이 안 된다. 정신적 장애를 포함하고요. 두 번째, 상위자. 상위자는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재해를 입은 후유 장애를 안고 계신 분을 우리가 상위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해자는 당연히 장애인 보험의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자는 장애인 보험의 가입 대상이다라는 지문이 나오면 맞는 거고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렸다는 거 골라주셔야 되고 장애인 보험의 가입 기준과 절차가 있는데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 상품 가입은 가능하고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물론 심사를 통해서 심사가 통과됐을 때 가능한 것이고 심사부서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보험 가입 여부, 인수 조건 이런 것들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장애인 보험은 별도의 인수를 하지 않는다, 심사를 하지 않는다 틀린 거예요. 심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지문 틀린 거고 밑에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한다거나 청약을 거절하는 것은 금지, 장애인이라는 것만으로 청약 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위반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생명보험 업계는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해서 모범 기준을 제정해서 차별하거나 인수를 거절하거나 하지 않도록 각자 이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모범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생명보험 협회인 경우에는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지문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한다든지 차별한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장애인 전용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앞에 장애인 보험인 경우에는 일반 보험인데 장애인이 가입하는 걸 의미한다면 장애인 전용보험은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발한 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최소 생계를 유지하고 질병이나 사망 등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보험이고요. 2001년에 일반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는 어떻겠어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암 진단금, 입원비, 통원비, 암 사망보험금, 뭐 재해장애급여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보험금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책정된 그런 상품이 있었고 2014년에는 연금이 출시됐는데 일반 연금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은 동일한 보장일 때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고 연금보험은 동일한 보험료일 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연금 개시 이후에 생활비 목적의 연금이라든지 피보험자 부모가 사망했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에 보시면 장애인 전용보험에서는 질병과 상해는 보장하지만 사망은 보장하지 않는다. 뭐 이런 지문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망도 보장하죠.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보험에는 사망 보장이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세제 혜택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수익자인 보험계약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되고요. 이거는 뭐 상속 증여세에서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것이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1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주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100만 원 한도로 10% 우리가 보장을 받는데 반해서 얘는 지금 15%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우대를 해주는 개념이에요. 요거는 조세특례 제한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2019년 1월 제도성 특약을 도입해서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보험료 수준은 일반 보험에 비해서 저렴하고요. 심사 기준은 건강 상태들을 고려해서 가입 여부, 인수 조건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일반 보장성 보험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연금보험이에요. 연금보험은 오래 생존했을 때 노후 생활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가 되겠죠. 그래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상품인데 연금이 개시되기 전 이때는 이제 위험을 보장하는 제1보험기관과 연금 지급이 개시가 되면 노후 보장을 하는 거죠. 연금 지급이 되는 제2보험기관으로 구별하고 있고 위험 보장 기간에 사망하게 되면 책임 준비금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이 되는데 그 책임 준비금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사망 보험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보험의 위험 보장 기간과 연금 지급 기간은 중복된다. 이런 지문은 틀린 거죠. 연금이 지급이 되면 제2보험기간, 연금 지급 전 기간을 위험보장기간, 제1보험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과 동시에 갈리는 거예요. 중복되는 기간은 없고요. 위험보장기간에 사망하면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데 이거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해지환급금은 책임준비금보다 적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연금 지급 방법은 피보험자가 생존기간 동안 평생 그러니까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이 있고요. 10년, 20년 일정 기간 동안 확정해서 지급하는 확정연금형이 있고요. 피보험자가 생존할 동안은 이자만 받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나머지 금액을 우리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상속연금형이 있고요. 이 둘 중에 셋 중에 하나를 섞어서 셋 중에 한 두 개를 섞어서 그러니까 우리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을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섞어서 신청하는 것이 혼합연금형. 그래서 2개 이상의 급부를 병행해서 선택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구별할 수 있고 밑에 보면 종신연금형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종신연금형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연금형 같은 경우는 연금 개시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일단 개시가 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시험 문제에는 종신연금형은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 해지가 가능하다. 이런 질문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두시고 다음에 세제 적격 연금보험이라고 해서 이건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상품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개인연금 저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변경돼서 2001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금 저축이라고 해서 우리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던 것이 이제 초점이었는데 거기에
소득공제 범위를 조금 더 확대를 하고요. 연금 세제를 도입해서 일정 저율로 뭐 3.3, 4.4, 5.5 이렇게 저율로 연금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에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연금 소득세를 받겠다는 걸로 이제 바뀐 것이고, 연금의 이제 금융기관 간의 이전, 그래서 A 회사에서 B 회사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제도가 연금 저축 제도고요. 2013년에 개정이 돼서 최소 납입 기간이 10년이었던 것을 5년으로 단축했고요. 가입 연령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만 20세 이상 가입 조건이 있었는데 그 제한을 폐지해서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됐고요. 보험료 납입 한도도 예전에는 분기 얼마였던 것을 연 1,800만 원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연간 1,800만 원이고 근거 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최소 납입 기간이 5년이고요. 5년 잘 기억해 주시고, 보험료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 이것도 뭐 분기 1,800만 원, 뭐 분기 400만 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기억해 주시고,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2014년에 그 전에는 우리가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소득세 계산할 때 처음에 소득에서 공제했던 것을 지금은 소득을 다 계산해서 소득세가 나오면 그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형태로 변경이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변경했다. 이런 질문 많이 나오거든요. 뒤집히면 안 돼요. 소득공제했던 것을 세액공제로 변경했다. 기억해 주시고, 기타 일시납 즉시 연금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일시납으로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퇴직금 등을 한꺼번에 내고 즉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고, 변액연금이라고 해서 특별계정 운용 실적에 따라서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동되는 변액연금도 출시가 됐고요. 일시납 즉시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라는 지문이 많이 나와요. 연금을 일시에 받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일시에 낸다는 의미에서 일시납 즉시연금이다.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주요 생명보험 상품 1은 우리 종신보험부터 연금보험까지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퇴직연금부터 시작해서 변액보험까지 주요 생명보험 상품 2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